전국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쌀 생산량이 줄면서 농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에 있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두 번째 신입생 모집을 끝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이 많이 입학할 예정이지만 기숙사 수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완도군이 재난감시와 섬 지역 택배 등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드론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예산 9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일자리 창출, 미래 전략 사업 등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전남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쌀값은 평년 수준인데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대에 가득 실린 벼, 길게 늘어뜨린 차량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모인 농민들입니다. 1년 농사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올해는 정반대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에 따른 일조량 부족과 병해충 등으로 인해 벼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피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이를테면 뭐 이 정도 수준 같으면 농업 생산에 대한 재선포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지원이 전혀 없음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폐한 가슴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농협과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올해 장흥군 공공비축미국 매입 계획량은 전년보다 6,905포가 증가한 14만 5,485포, 5,819톤 규모입니다. 11월 말까지 10개 읍면 정부 양곡 창고에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풍 피해벼 또한 품종에 관계없이 농민의 희망에 따라 전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수매부터 이렇게 최대한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나올 수 있게 최소한 협조를 해드릴 거고요. 더더군다나 금년도에 농가 수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농협 차원에서도 최대한 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서 또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농가소득 보전 대책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장흥군만의 대책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단위의 대책을 건의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것을 정부 단위나 지자체 단위나 함께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벼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지난해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65,750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매입 직후 40kg 포대당 3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 기준 30% 이상 줄어든 데다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알곡은 줄고 쭉정이만 늘어 생산량은 더 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공비축미국 매입이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렵거나 위험한 곳에 드론을 보내 재난 상황을 확인하는 등 최근 드론의 활용도가 높은데요. 완도군이 재난 감시와 함께 섬 지역 택배 전달까지 드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부터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커다란 드론이 바다 위로 날아가 물을 끌어올립니다. 드론이 가져온 바닷물의 온도와 염분 등을 해양과학원 직원이 확인하고 적조 여부를 판단합니다. 완도에서 스마트 드론 시범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드론 구축 사업은 해양 안전과 바다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드론을 도입해
이 선박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적조 상황을 확인하고 밀입국이나 불법 조업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도 같은 데는 많은 양식장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절도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그 실종자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제반 어떤 구조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 스마트 드론 운영 사업은 국비 8억 원을 들여 실시간 영상을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드론 택배 배달과 바닷물 채취, 양식장 감시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군은 스마트 드론 구축이 완료되면 섬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양식장이나 그리고 또 적조가 발생 해역에서 해수를 채취해서 검사할 때도 드론을 활용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 드론을 운영을 했으니까 앞으로 드론 택시도 조만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섬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스마트 드론 구축 사업.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에 있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는 전남 동부권의 첫 예술고등학교로 설립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었죠. 어느덧 두 번째 신입생 모집까지 끝났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할 예정인데요. 기숙사 수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 개교한 전남 동부권 첫 예술고등학교. 현재 1학년 학생 52명이 예술인으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클래식, 성악, 실용음악, 미술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학사 일정을 이어온 학교가 어느덧 두 번째 신입생 모집도 마쳤습니다. 미술과 20명과 음악과 3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내년도 신입생들은 지난해보다 다른 지역 학생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양과 순천, 여수뿐만 아니라 목포 등 전남 서부권과 김해, 경주, 부산 등 경사권에서도 학생들이 선발됐습니다. 올해 입학생과 비교해보면 광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 비율이 17%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려되는 점이 바로 기숙사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이 많을수록 기숙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 데 반해 수용 공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용 능력이 60명입니다. 근데 21학년도 신입생 중에서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숙사를 갖춘 전남의 다른 고등학교의 전교생 대비 학생 수용률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기숙사에는 1학년 학생 35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내년도 신입생 가운데 광양에 사는 학생을 제외한 38명이 기숙사를 희망한다면 13명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1학년 학생 가운데 광양에 사는 학생이 방을 뺀다고 해도 다른 지역 학생 6명을 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수용 인원이 부족해질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가 원거리 학생들의 경우에 우선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집안 형편이 어렵다든가 신체 부자유한 면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우선 수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공립학교인 만큼 교육청, 시와 함께 기숙사 증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증축까지는 적어도 1, 2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 증축 시기와 상관없이 내년도 신입생 50명은 약 4개월 뒤 학교에 입학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가 2021년도 예산안 9조 20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1조 435억 원, 12.8%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2년 연속 7조 원 이상 확보한 국고 보조 사업 등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블루 이코노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전략 사업 등으로 인한 예산 증가도 한몫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자리와 경제 분야의 예산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2년에는 10조 원대의 예산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일 순천과 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각각 3명씩 발생했고 신규 확진자들은 모두 광양 25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파악됐습니다. 두 지자체는 역학조사와 함께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광양 25번 확진자는 앞서 확진된 24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의 이름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교통부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전제된 것인데다 지난 2018년 광주 전남 상생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2021년까지 이전 통합 약속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한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통합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지자체가 한 뿌리이고 공동 운명체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해경이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은 합성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마약을 투약하거나 거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7명과 유학생 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20살 A씨는 지난 9월부터 외국인 선원 7명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유흥업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에서는 최근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던 가운데 실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노래홀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목포 해경은 외국인 선원 사이에서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13일 자정을 기해 시행되고 대중교통이나 종교시설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 착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갯벌 고립자 사고가 4년 동안 300여 명 넘게 발생해 서해지방해양경찰이 해양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해경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갯벌과 갯바위 관련 연안 안전사고로 310명이 고립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관련 사고로 지난 2019년 1명이 숨지고 올해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해경은 레저 인구 증가와 함께 해산물 채취가 늘고 있다며 해양안전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며 구직자가 채용 공고를 확인한 뒤 이력서를 제출하면 기업에서 1차 합격자를 선발해 정해진 날짜에 화상 면접을 실시합니다. 일자리 매칭 외에도 취업 특강과 AI 면접 분석, 인적성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마을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2020 전라남도 마을 이야기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전남 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함께하는 전남, 찾고 싶은 마을을 주제로 펼쳐지며 도내 22개 시군을 대표한 마을이 참가합니다. 22개 마을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되고 마을당 3분가량의 영상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행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라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